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표현한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 인천을 찾아 인천 지역 규제 개선 과제를 청취했습니다. 경기도 실무행정당국이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도움의 온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 청년들을 위한 공간 청년창공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창공은 앞으로 김포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개발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공간 어떻게 꾸려졌는지 이세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모여 탁자에 둘러앉은 청년들. 저마다 VR 기기를 얼굴에 쓰고 가상 면접 연습에 한창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이나 창업,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20일 김포 사우동에 문을 연 청년 창공. 김포 청년들을 위한 복합 지원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편한 휴식을 취하면서 김포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또 자기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어떤 때는 나 스스로의 성찰, 어떤 때는 전문가들하고의 치열한 토론, 어떤 때에서는 기장하고의 올바른 청년 전쟁에 대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창공은 김포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청년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청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청년창공의 역할. 이런 공간을 가장 반기는 건 김포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카페는 되게 많아요. 근데 들어가긴 되게 부담스럽고 이제 커피 한 잔씩 켜놓고 공부하기에는 매우 조금 눈치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좀 더 와가지고 청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게 이제 여기 더불어서 이제 김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 더 네트워크가 더 많이 형성돼서 경기도에 있는 전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끈끈한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었으면. 민선 7기 김포시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청년들을 위한 공간. 김포시는 사우동 청년창공을 시작으로 지역별 지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 인천을 찾아 풀어야 할 규제를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현장 간담회의 11번째 장소로 인천을 찾은 건데요. 남동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제도 개선을 비롯한 10개 과제가 건의됐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균형 발전이란 틀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수도권 규제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은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지만 인천은 이 규제에 묶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도시로 전락되는 지적입니다. 40년 넘게 규제를 받으면서 기업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행정 규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넘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세제, 금융, 지원 등이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늘어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풀어야 할 제도 개선도 쏟아졌습니다.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일대 3제곱킬로미터는 인천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5개 영업이나 광고물 허가 그리고 축제 등을 위한 도로 통행 제한 조치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에만 적용하는 이 특례를 33개 조항의 특례를 주는 지역발전지구와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서해오도 일자리 참여, 선발 제한 개선 등
풀어야 할 10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서 외형적인 성장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기업과 시민이 만족하는 더욱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 11번째 장소로 인천을 찾은 민간합동규제 개선 추진단.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보통 과정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잘 경청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를 풀겠다며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앙기업 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여구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누구보다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겠죠. 스마트폰 출동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부평역 앞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랑의 나눔 캠페인, 슬로건은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입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인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작년에 열흘인가 남겨놓고 5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95도밖에 안 돼서 야 저거 어떻게 채우나. 근데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서 103도를 달성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천의 모든 분들이 저력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76억 9천만 원. 성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캠페인을 이끄는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시민들과 지역 기업들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희망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렇게 추운 계절에 이 행사를 갖는 것은 추울 때 더 어렵게 지내는 우리가 이들에게 나에게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ARS와 사랑의 열매 모금함 등을 통해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이웃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경기도청 오거리에 설치돼 내년 1월 말까지 나눔의 온도를 밝히게 됩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322억여 원이며 목표액의 1%인 3억 2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은 2년 연속 100도씨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지역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계양 지역의 소식들 이정아 기자와 함께 모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인천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9일 낮 12시 반쯤 계양구 동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49살 A씨와 자녀 2명 그리고 자녀의 친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 소방관은 도착 당시 40대 여성 등 4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들이 각각 쓴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또 삶의 버거움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몇 개월 전부터 딸의 친구가 함께 이 집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양구 복지정책과는 해당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이 임대료 지원을 받는 주거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지난해 9월 직장을 잃고 나서 뚜렷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녀들도 학생이었거나 또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유서 내용과 함께 좀 더 추측을 해보면 이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계양구 역사문화보건사업의 정점으로 꼽히는 계양산성박물관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소식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공사 준비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공사 부실 등으로 수개월째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게 과연 언제 문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한때 공사가 멈춰섰던 계양산성박물관이 드디어 내년 3월에 문을 엽니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데요. 현재 공정률 95%까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양구는 완공기한 연기 등 부실을 이유로 올해 4월 기존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었는데요. 이어 지난 9월 업체를 새로 선정하고 다시 공사에 나섰습니다. 네. 마무리 공사에 변수가 없다면 계획대로 다음 달 말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근거에 따라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계양의 역사를 주제로 한 첫 기획 전시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계양산성 박물관이 문을 열고 나서 처음 열리는 기획 전시입니다. 예. 박물관에는 계양산성에서 나온 삼국시대 발굴 유물들을 더해서 이 지역의 역사 유물들이 함께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계양구는 또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서 그 기증과 매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미 9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계양산성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1,500여 점 이상이 현재 지금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데 이 유물들 가운데 일부도 앞으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미뤄졌습니다. 네. 계양구 역사와 문화 보건 사업의 정점으로 꼽히던 이 계양산성 박물관이 문을 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복원이나 또 국가사적 지정에도 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 계양구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95% 착공하고 있고 또 내부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98%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9차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이 한 1,500여 점 이상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별도로 구입을 한 것도 있고 기증을 받은 유물들도 있기 때문에 유물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공사 과정에서 개관이 계속해서 미뤄졌었는데 드디어 개관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12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래 기다려온 계양산성 박물관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계양구에서 이맘때가 되면 매년 진행하는 행사가 있죠. 김장봉사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매년 이맘때 열리는 행사입니다. 계양구 새마을회 회원 100명이 20일부터 이틀 동안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는데요. 배추 700포기로 김장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날 배추를 버무리고 무채를 썰어서 둘째 날 이제 버무리고 포장을 해서 배분하는 작업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맛깔스러운 김치는 홀몸노인 등 지역의 어려운 소외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 지난해도 봤지만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김장에 나서다 보니 이 버무리는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네. 올해도 더 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사랑의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또 계속해서 바라건대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주변을 조금씩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의 에스컬레이터 일부 구간이 고장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주식회사는 19일 저녁 7시 48분쯤 고촌역 에스컬레이터 8호기와 10호기가 고장나 운행을 중단했으며 30분 만인 8시 23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측은 에스컬레이터가 무리한 충격을 받으면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품 교체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잔고장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기도 노선 입찰제 사업 대상에 김포시 3개 광역버스 노선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경제성 등의 이유로 반납된 김포 3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노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설 노선은 김포시를 포함해 모두 22개 노선입니다. 경기도는 확정된 노선에 대한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7월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19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송도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국제행사에 국내외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1000여 명이 모입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9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전 세계 학생들이 참가해 기후변화에 대한 의제를 갖고 UN 기후변화 협약의 실제 당사국 총회를 재현하는 모의 국제회의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에서 매년 국제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입니다.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청년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이 전 과정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인식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행사이고요. 전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모의 총회의 주제는 실행이 전부다. 전 세계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신기후 체계의 이행과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내외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며 당사국 총회와 부속기구 합의 내용을 종합해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젊은 세대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해서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과정을 문화적 행사까지 곁들여서 하게 되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행사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또 많은 우리 송도 주민과 연수구 주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천 시민까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수구는 이번 행사를 지자체 주최 행사로 공공성을 강화해 타 모의 회의와 차별성을 뒀습니다. 또 글로벌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수구 송도가 국제적인 환경 선도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과 법인 408억 원 등 1,462억 원이며 최고 체납액은 법인 67억여 원, 개인은 2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 금지와 관어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와 강제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습니다. 인천시는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응답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재산 압류 등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시민은 모두 441명, 법인은 90곳입니다.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투병 사실을 공개해 축구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구단 홈페이지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밝히고 끝까지 병마와 싸워 팬들 앞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감독은 투병과 함께 남은 2경기까지 최선을 다해 팀을 이끌어 K리그 1부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구단은 유상철 감독이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잔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남은 시즌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리그 2경기를 남기고 있는 현재 인천은 승점 31점으로 10위를 기록 중이며 오는 24일 상주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